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형에서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오늘은 뭐 이제 테마주들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좀 많이 보여서 이제 그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는지 이제 그런 것도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오늘 지수가 좀 빠졌는데 지수 얘기는 뭐 아주 초간단하게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 거고, 지금 바닥에서 종목들을 잘 사셔야 되는 타이밍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을 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공략을 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게 있죠. 뭐냐면 수많은 뉴스와 수많은 소문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연말 연초에는 늘 그래요. 항상 기회가 눈앞에 와 있는데 그게 기회인지를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하도 시끄러워서요. 네. 무슨 그렇게 뉴스가 많고 탈이 많고 그렇게 할 말들이 많은지 소문도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걱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걱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뭐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걱정만 해요. 네. 걱정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좀 말이 많죠. 생각도 많고. 그래서 혼자만 불안해하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 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뉴스를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을 지금 욕한 게 아니라 뉴스라는 게 뭐 이런저런 이제 소문까지 포함된 얘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강의를 좀 준비했으니까 참고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지수가 오늘 좀 빠졌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띄워져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그냥 코스피 지수는 10월 초부터 계속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4개월째 여기서 못 벗어나요. 여기 중간이 3천이고요. 그죠? 네. 3천 전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0%예요. 그러니까 3천 대비 한 2%도 안 되죠, 그죠? 3천 대비 한 1%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지수 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레버리지나 인버스 사신 분들이 지금 큰 재미를 못 보고 있죠. 네. 차라리 삼성전자 배당을 받는 게 훨씬 나으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그냥 얘기할 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걱정은 하겠죠. 왜냐하면 전저점을 더 깨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그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 코스피 지수가 2,900이 깨지고 오미크론 때문에 나왔던 2,822라는 이 전저점을 깨질지 여기를 이제 주목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지수가 이 전저점을 깨지면 난리가 날까 싶어서 맨날 쳐다보고 있는 그 개인들을 보시면 됩니다. 말이 좀 어려웠죠? 지수를 쳐다보지 마시고 지수 보면서 덜덜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쳐다보시면서 주식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보세요. 사람을. 네. 지수 보지 마시고. 네. 지수가 이렇게 생기면 또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걱정들도 많이 하고. 네. 코스닥도 똑같아요. 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죠. 뭐 코스피는 3000포인트 전후 전저점 깨기 놀이, 코스닥은 1000포인트 전후 전저점 깨기 놀이. 요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 하시면 돼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는 이유는 전체 업종이나 전체 주식시장 종목들이 빠지는 게 아니고 특정 업종 과열됐었던, 그죠? 과열됐었던 특정 업종이나 일부 대형주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 더 있거든요. 개인들이 이제 좀 투매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한데 지금은 개인들이 투매를 별로 안 해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게 없어서.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투매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투매가 안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작년 6개월 전부터 8월, 10월, 8월, 9월, 10월, 11월 달에 2번, 그죠? 12월 달에 1번, 12월 초도 있었고요. 그죠? 네. 지금 급락만 해도 몇 번 나왔는지 몰라요.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물량을 거의 털렸어요. 그럼 보면 특정 대형주나 뭐 특정 업종이 빠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별주나 테마주들은 별로 그렇게 안 떨어져요. 물론 이제 또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시긴 하겠지만 별로 안 떨어져요. 떨어져봤자 많이 올라와서 잠깐 누르는 거, 이 정도. 네. 이런 거죠. 뭐 더 빠지거나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던질 만큼 던졌어요. 네. 주가가 매일 오르지 않죠. 네, 똑같아요. 매일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한 겁니다. 이거 오랫동안 누른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개인들 툼에 나올 만큼 나왔으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지수는 지수일 뿐이에요. 지금은 지수가 이만큼 떨어져도 종목들이 이만큼 안 떨어집니다. 맞죠, 그죠? 네. 물론 저기 위에 이제 고점 있는 거 사신 분들은 또 마음고생 하시겠지만 그분들은 시장이 좋든 나쁘든 항상 그러세요. 뭐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는 그냥 개인들이 이제 지수를 쳐다보면서 많이 불편해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미 뭐 작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악재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그죠? 테이퍼링,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오미크론. 원래 그리고 여름부터 델타 변이가 여름부터 유행한 거 아닌가요? 작년 여름엔 델타 변이, 그리고 작년 이제 말에는 오미크론. 어디 뉴스 보니까 델타트론인가? 네. 그 델타트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델타트론 맞나요? 네. 예전에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뭐죠? 트랜스포머? 거기 보면 메가트론 뭐 이런 거 나오던데 처음에는 트랜스포머인가? 근데 저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델타트론? 네. 거기 나오는 악당 이름이 메가트론이거든요. 네. 델타트론 뭐 하여튼 뭐 장명소도 아니고 아무튼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백신 맞으라는 얘기보다 방역 패스를 꼭 해야 된다,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볼 때마다 좀 씁쓸합니다. 자, 일단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네. 할 얘기도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개별주 테마주들은 지금 별로 안 빠지는데 이 중에서 이제 바닥에서 눌림목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대형주건, 개별주건, 소형주건, 대형주건, 중형주건, 테마주건, 뭐 업종 대표주건 뭐면에 가장 중요한 건 선침해죠. 그죠? 선침해. 먼저 알고 눈치를 채고 딱 이제 매수를 해놓는 거예요. 선침해를 또 너무 빨리 해놓으면은 또 오래 기다려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선침해는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바닥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선침해라는 게 꼭 바닥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바닥은 뭐 이런 거겠죠. 급락했다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죠? 여기서 사는 거를 이제 바닥 선침해라고 하죠. 구덩이 저 밑에서. 그죠? 근데 여기서 사는 것도 선침해라고 해요. 왜냐면 이제 조정 끝내고, 그죠? 네, 2차 상승 파동 나오기 전에 사는 것도 이제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침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제 주식들을 사셔야 되는데, 이제 뉴스, 온갖 소문, 그죠? 불편한 뉴스들이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대선주 위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네네. 그 대선주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뭐 바로 대선주 얘기로 들어가 보죠. 네. 오늘은 지수 얘기는 그건 안 하려고 했어요. 네. 여쭤볼게요. 지수 얘기 듣고 싶으세요? 1번? 아니요? 4번 찍어보세요. 그냥 종목 얘기가 더 낫겠습니다. 4번 찍어보세요. 지수 얘기 듣고 싶으세요? 별로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지수야 뭐 우리가 신경 써도 뭐 되는 게 있습니까? 참 다행인 거는 지수가 좀 떨어져도 종목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좋은 거예요. 네. 할 만큼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테마주 이제 바닥 손침해, 그 다음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일부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부분을. 네. 요즘에 그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하고 드디어 정책 대결을 펼치고 있죠. 뉴스 보시면, 그죠? 맨날 그 윤석열 씨 부인 얘기 나오고 장모 얘기 나오고, 그죠? 네. 저도 저희 장모님 뵌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자주 뵈야 되는데. 네. 근데 맨날 그냥, 그죠? 네, 남의 집 부인, 그죠? 장모 얘기 나 맨날 그 얘기 듣고 사생활 얘기 듣고, 그죠? 네.
또 이제 이쪽 집안에 뭐 아들은 또 뭐 도박했다 그러는데 요즘에 말도 안 하고 있고 성매매한 것 같다고 뭐 별의별 소리 다 들었어요. 그냥 맨날 그냥 네거티브하고 그죠? 네, 시끄러웠는데 요즘에 드디어 양쪽 후보가 네, 정책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기가 막히실 거예요. 네, 이러려고 지금 내가 대선주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지금 뭐 막 던지죠. 제가 낮에 했던 얘기인데 우리 의원들한테 그랬어요. 이재명 씨가 원래 주특기가 뭐냐면 막 던지는 거예요. 이재명 씨 지지하시는 분들 제 얘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왜냐면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막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능력이에요. 네. 윤석열 씨는 그걸 너무 못했는데 이준석 씨와 갑자기 이제 다시 합체를 하더니 그죠? 네. 이쪽도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뭐하냐면 정책 대결을 펼치고 있죠. 네. 이 얘기를 양쪽 다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은 나가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기분 나쁘시면 나가시라고요. 누구 편을 안 들고 똑같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이게 제가 1년 전에 얘기했던 정책주가 많이 갈 때 생기는 그 처음의 시작 단계가 이겁니다. 뭔지 이해되시나요? 원래 이렇게 서로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맥주보다 정책주가 많이 간다고 했던 게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선거 2달 남겨두고 이제 와서 그러는 건데 이제 와서 본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재명 씨가 탈모, 뭐 가발, 골프 얘기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저런 거는 정책으로 하면 안 될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씨가 지금 사병들 그 병사 월급 200만 원 불렀죠, 그죠? 근데 이재명 씨가 또 그것도 뺏길까봐 네? 바로 대찬성, 대환영 뭐 이러죠, 그죠? 뭐냐면 뺏기기 싫다는 얘기예요. 서로 이제 내 거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2030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런저런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정책 나오는 게 요즘에 뭐냐면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중장년층을 겨냥한 정책도 나오죠, 그죠? 나라의 미래, 그죠? 국가 안보 뭐 이런 거에 대한 정책도 나오는데 요즘에 뭐에 꼽혔냐면 20대, 30대들이 좋아하는 거 즉흥적으로 막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짜증을 내실 수 있어요. 정치를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하냐, 표에 미쳐가지고 저러는 거 아니냐. 정말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그 정치에 그 혐오를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죠, 그죠? 네. 되게 많으세요. 어떻게 저렇게 표에 미쳐가지고 저럴 수 있냐 이러는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주식할 때 큰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씨건 윤석열 씨건 그 정책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누구 거는 잘못됐고 누구 거는 괜찮고 이런 게 있겠죠, 그죠? 판단이 있으실 텐데 저는 아무튼 둘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웃긴 건 뭐냐면 테마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선주를 하고 있고 대선 정책주, 그죠? 인맥주가 정책주가 이걸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버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야 돈이 잘 벌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테마주가 움직이거든요. 즉흥적으로 움직이든 아니면 준비된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움직이든 이래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활기를 띠고 여기서 이제 활기가 더 이제 활성화가 되면 그죠? 네. 주가 움직임에 더 이제 탄력을 받으면 개인들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가요. 또 가고 또 가요. 원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정치판이 참 더러워서 너무너무 싫다. 죄송한데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대선 할 때마다 항상 이랬어요. 항상 이런 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병사 월급 2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시죠? 저도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너무 나갔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0년 전에는 뭐 갖고 있는 줄 아세요? 맨날 있는 일이라니까요. 10년 전에는 저기 어디에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제 이 예도 옛날에 여러 번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월급 문제보다는 군대 그 복무 기간 단축.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이제 한 달 줄여주겠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보수 쪽에서 우린 한 달 반. 뭐 이런 식으로 한 달 받고 보름 더. 이쪽에서 그러면 우린 2달.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시나요? 이쪽에서 100만 원 물으면 저쪽에서 150, 200 이런 식으로 가요. 이쪽에서 노인연금 20만 원, 우린 받고 10만 원 더. 무슨 저기 그 카드 치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저기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항상 그랬어요. 정치인들은 얼마나 정치를 하려면 나름대로 이제 살면서 그죠? 열심히 산 사람들 그죠?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거든요. 정치를 좀 이상하게 하니까 이제 욕을 얻어먹어서 그런데 정치하려면 그래도 이제 뭐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잘난 사람들인데 표 받으려고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구걸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 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정치인들이 저렇게 이제 표 받으려고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승질내지 마시라고요. 그러면은 주식하시는 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 전제를 깔고 차트도 보셔야 되고 테마주도 좀 봐야 되겠죠. 그죠? 네. 별 공감이 안 가시나요? 아우 뭐 정치를 뭐 저렇게 그러면서 화 내지 마시라고요. 화를 내는 순간 이게 사람이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테마주 할 때 이게 크게 이게 대선주 할 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지금부터 종목을 보여드릴 건데 이런 설명 안 하고 종목을 보시면 한숨 쉬실 거예요. 아, 이런 게 테마주가 진짜 있어요? 네, 가요. 탈모, 가발 있다니까요. 테마주가 가요. 골프 오늘 바로 상한가 한 곳도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정치인들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그런 테마주가 움직인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가 그걸 못 샀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뭘 속상해하셔야 되냐면 저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얘기할 때 그거에 반응하는 국민성 그거에 탄식을 하셔야 돼요. 전 그런 거 볼 때마다 개탄스럽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머리가 지금보다 더 이제 통통통 폈을 때 저도 옛날에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웃고 즐겼던 그런 이제 철없을 때가 있었는데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네. 저런 얘기하면은 좋아한다니까요. 좋아하고 뽑아요 진짜로. 안 뽑을 것 같죠? 뽑아요. 네. 돈 10만 원을 더 준다고 뽑는다니까요. 옛날에는 이제 봉투에 담아서 줬지만 요즘에는 저렇게 세금이나 뭐 그런 걸로 주는 거예요. 지급 방식이 바뀐 거죠. 네. 맞죠, 그죠? 네. 이제 그런 국민성이 이제 개탄하셔야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다 그래요. 요거는 참고해서 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사전 설명 드렸고, 그러면 이제 오늘 올라간 이재명 테마주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재명 인맥주들은 이제 하락을 좀 많이 했는데, 잠깐만요. 오늘 이재명 테마주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빠진 게 있죠. 오늘 뭐 종목들 재밌게 움직였는데 누가 보면 이재명 씨 끝난 줄 알겠어요. 자, 수산 INT를 보죠. 네. 이재명 씨 인맥주는 오늘 하락을 많이 했는데 수산 INT가 목요일 날은 그죠? 네, 상한가 갈 것처럼 막 14%까지도 막 급등하고 막 그랬어요. 양봉을 잘 끝났죠. 금요일 날은 잘 마감을 한 것 같고, 근데 오늘 보면은 마이너스 막 10%까지 빠졌어요. 언뜻 보면은 뭐 끝난 것 같이 생겼죠, 그죠? 네. 근데 이건 좀 뒤에서 또 얘기해 드릴 건데 이재명 씨 인맥주들은 오늘 이런 식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재명 씨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회원들 중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속상하지 마셔라. 이재명 씨 안 끝났다. 왜냐면 이재명 씨가 막 던지고 있거든요. 네, 막 던지고 있는데 뭐예요? 탈모인들한테 뭐 저기 해주겠다 그런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간 게 뭐예요? TS 트릴리온 상한가 2개 나오고 뭐 이러고 있어요. 준비가 거의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는데 트릴리온, TS 트릴리온 이런 게 있고 뭐 많잖아요. 뭐 JWC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미더스 이제 탈모.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 탈모 관련주들이 상한가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종목들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예측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바닥에서 선침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1번, 없다 4번 찍어보세요. 자, 빨리 찍어보세요. 선침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네. 막 던지는 데가 어떻게 해요? 이재명 씨 잘못은 아니고요, 그죠? 네. 막 던지는 데가 어떻게 하냐고, 즉흥적으로 나오는데 선침해할 수 없죠. 자, 그럼 세력도 선침해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럼 상한가가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단 어거지를 일단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한가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낙폭과대가 심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낙폭과대가 심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낙폭에 따른 반등 나오듯이 급등이 나왔겠죠. 잘 보시면 최근 3개월 동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상한가가 나왔죠. 그러면 거의 이걸로 끝나요. 단 전제 조건이 있죠. 여기에서 세력이 또 눌림목을 만들어 준다면 2차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거를 만드는 과정은 되게 오래 걸려요. 기본 한 달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매물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이 왜 급등했는지 사람들이 다 알았잖아요. 그죠? 물린 사람도 해결해 줘야죠. 그죠? 여기서 들어온 사람도 내보내야죠. 그죠? 네. 복잡해요. 즉흥적으로 생긴 테마주기 때문에 이재명 씨가 즉흥적으로 이거 말고 좀 더 좋은 걸 찾아봐야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딴 걸 던지면 여기서 돈이 또 빠져나가겠죠. 관심을 또 잃을 테니까. 그죠? 네. 갑자기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속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서 매수하신다? 예, 자살행위입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릴게요. 자살행위입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있으니까 상한가 만들었겠죠. 그죠? 그러나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 싶다 하셔도 돼요. 그러나 알고 하시라고요. 근데 어지간한 저는 이런 거 여기서 단기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또 뭐 있어요? JW 신약 이런 것들 많이 올라왔거든요. 잘 보시면 준비된 게 뭐 있어요? TS 트릴리온은 뭐가 하나 들었다 놨긴 했는데 전전전 깨다가 그냥 반등 세게 한번 나온 것 뿐이에요. 그냥. 그리고 상한가치 이제 올라온 거죠. 동전주였으니까 좀 쉽게 올라온 거죠. 동전주 메리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름대로 정책주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탈모에 이어 탈모 뭐 치료 이제 지원해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반응들이 좀 좋았나 봐요. 그죠? 네. 정말 나 아직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저도 탈모 있어요. 선택적 탈모라고 들어보셨어요? 선택적 탈모. 네. 코스피 지수가 전저점을 안 깨고, 네. 저희 방에서 매도선이 많이 나갈 때는 머리 숱이 풍성합니다. 근데 지수가 깨지고 전저점이 깨지고 회원들의 심리가 흔들리면 네. 머리 숱이 네,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네. 저도 받아야 되겠네요, 그죠? 네. 웃으시라고 한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머리 빠져요. 왜냐면 이제 신경을 써야 되니까요, 더. 그죠? 네. 근데 이제 요러다가 이제 반응들이 좋았나 봐요. 다른 사람들은. 네. 요즘에 아무튼 요즘 현대인들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니까 탈모 인구가 많은 게 사실이더라고요. 네. 저는 뭐 약 먹을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여기에서 또 며칠 또 반응을 시켜보니까 괜찮으니까 또 던져요. 뭘 던졌냐면 골프를 던졌어요. 골프. 기업을 그런 식으로 탄압하는 거는 옳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반응이 또 뜨거웠겠죠. 왜냐면 2030에서 요즘에 그 골프 열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간 게 있어요. 한세 MK. 이게 오늘 상한가 갔는데, 자 이게 잘 보세요. 골프 걸로 이제 상한가 간 거예요. 갑자기 깔끔한 상한가 들어갔는데, 자 보세요. 그냥 저는 그렇게 보여요. 낙폭에 따른 반등 정도로 보여요. 지금까지 반등 한번 제대로 나온 적 없이 그냥 계속 떨어졌어요. 10월달에 조금 올라왔는데 그나마 또 떨어졌어요. 거래도 크게 거래가 크게 나온 것도 없고 그냥 이러다가 끝난 거예요. 그냥 불쌍해 죽겠어요. 그러다가 상한가에 나온 거예요. 최근 3개월 동안 뭐 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준비를 많이 한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야 상승도 길게 뽑고 그러는데 이거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속성이에요. 속성. 확 그냥 준비 없이.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간 것도 깔끔하게 간 게 아니에요. 네. 들어서 풀리고 여러 차례 그러다 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스텔 바작이라고 이거 의류 브랜드인데 많이 아시죠? 네, 골프예요. 많이 저기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29.82 상한가 갔다가 풀렸어요. 똑같이 최근 3개월 동안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갑자기 든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걸리냐면 각각 올라갈 때 낙폭이다는 반등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매물대가 존재를 해요. 그 매물대 돌파를 거의 못합니다. 갑자기 어마어마한 이제 슈퍼 이제 핵폭탄급 이제 그런 호재가 있으면 뚫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여기에서 이러다 끝나는 게 답니다. 이재명 씨가 맨날 그냥 뭐 골프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한두 번 얘기하고 반응 괜찮으면 또 다른 거 또 갖고 나고요. 이게 뭐냐면 정말 골프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관심을 항상 나한테 두기 위한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선거 전략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이 뭐 이기려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선거할 땐 그런 전략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냥 관심 갖고 관심을 계속 나한테 두려고 하는 거예요. 안철수나 윤석열 쳐다보면 안 돼. 나만 쳐다봐야 돼. 그거예요. 네. 이재명 씨 그 슬로건이 바뀌었잖아요.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나를 위한 이재명. 지극히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이제 그런 슬로건으로 바뀌었죠. 네. 그게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먹히니까 그 뒤에서 그 선거 전략 짜는 사람들이 바보겠습니까? 그게 먹히니까 그걸 쓴 거예요. 2030한테. 2030이 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쪽을 타겟으로 지금 정책에서 쏟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런 뉴스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근데 종목이 올라간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죠? 네.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이해가 안 간다고. 뭐 이해가 안 가도 상관없어요.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즉흥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측 불가능 영역이고 선침에 불가능합니다. 그냥 내가 가스텔 바닥을 갖고 있었는데 반등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기회에 잘 파시면 되죠. 아까 위더스 제약이나 저런 것들도 최근에 다 급락했던 거 아닙니까? TS트릴리온이 부러우세요? 이게 급락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이게 뭐가 부러워요? 작년 1월달, 3월달에 고점 찍고 그죠? 네. 몇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뭐가 부러워요? 그냥 본전 온 건데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네. 급락하기 전에 그냥 본전 온 거예요. 그냥 이게 뭐가 부러워요? 그냥 여기서 물렸던 분들 탈출 잘했겠다. 다행이다. 이렇게 마음을 예쁘게 먹으시면 되죠. 이거 샀었어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사요 이거를? 그죠? 부도 차트인데. 네. 이런 것들 이제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병사 월급 200만 원 이것도 무리한 정책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과거 대선 때는 더했으면 더했지 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예전에 저기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 747인가요? 네. 나중에 본인들이 인정했잖아요. 자기들 생각해도 그거는 힘든 거였다고. 747 뭔지 아세요? 네. 본인들이 나중에 인정을 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해도 그거는 말이 안 됐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여론몰이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말에 속는 국민들이 많다는 게 그게 개탄스러운 거죠. 보수 진보 이런 거 떠나서요. 네. 속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크게 보시고 가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인맥주를 좀 얘기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이 한 20분 남았죠. 네. 자, 보시면 네. 아마 이 얘기가 지금 제일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차트를 좀 바꿀까요?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낮에 미리 지난주부터 얘기했었죠, 그죠? 저기 했던 건데 뭐부터 볼까요? 이재명 테마주 아무거나 여기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막대 이렇게 칠해놨죠. 이게 뭐냐면 제가 그 낮에 라이브 회원들한테 강의했던 흔적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재명 씨 테마주가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김종인 씨랑도 깨지고 그죠? 이준석 씨도 집 나가고 그래서 12월 말에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죠. 지금도 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윤석열 씨 망했다. 그래서 막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반대편이 이제 그렇게 안 좋으면 이쪽은 수혜를 입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호재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왜냐면 이재명 씨가 계속 지고 있다가 윤석열 쪽에 이제 너무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재명 씨 테마주들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올라오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매일 올라오진 않아요.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 멈추는데 바닥에서 선침해를 예를 들어서 똑같은 종목도 있잖아요. 처음에 진짜 생바닥에서 이렇게 선침해를 하면 오래오래 가져가셔도 되는데 프리엠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상승 파동이 3번 나왔어요. 1번, 2번, 3번. 거래량으로 따지면 1번, 2번, 3번. 이해되셨나요? 네. 파동이 이렇게 크게 3번 나온 주식은 보통 끝났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파동이 3번 나오면 더 이상 못 간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대형주도 대세상승장에서 강세장에서 대형주도 3파 상승 파동이 3개 나오면 끝났다 그래요. 어쩔 때는 세 번째 파동이 안 나온다는 얘기도 많고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면 3개까지 나온다. 4개, 5개 나오는 경우는 정말 어쩌다가 그냥 한번 나오는 거고요. 거의 웬만하면 3번 나오고 끝납니다. 그게 정설입니다. 그냥 프리엠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주식을 많이 떨어졌죠, 그죠?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주식을 살 때는 바닥에서 선침해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상승 파동이 3번 나왔으면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헷갈리시면 거래량 보면 돼요. 거래량을 속이지 못하거든요. 자, 이런 종목이 이제 프리엠스인데 프리엠스가 자 대장동 화천대유 터져서 여기까지 떨어졌죠.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씨한테 위기가 찾아오니까 거래가 다시 실리면서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좀 전에 그 얘기 왜 했냐면 이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올 거라 생각하세요? 거의 이렇게 못 올라와요. 여기에서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 전고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온다? 그거는 로또 맞으신 거예요. 로또. 여기 상승을 시작했는데 전고점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100번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로또입니다. 로또. 제가 옛날에 그 웹스 얘기했었잖아요. 웹스.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물릴 것 같길래 여기서 구설했던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문제 있는 거라고. 이걸 왜 사냐고.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기억하시는 분들 저 1번 찍어보세요. 기억 안 나세요? 2번 이상 얘기했는데 무방에서 그걸 여기서 왜 사냐고. 정고점까지 왔는데 나가라고 길을 줬는데 이걸 왜 사냐 이거죠. 네. 이런 경우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여기서 또 간다고 여기서 또 산 거예요. 여기서 미치는 겁니다 이거는. 네. 사는 사람이 미친다기보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이걸 여기서 왜 삽니까? 내가 대놓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적이라고. 이런 거는 하나 더 있죠. 제일테크노스. 이런 거 제일테크노스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오죠. 어디까지 왔어요? 전고점까지. 기적이에요. 이런 거는 100개 중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요. 대부분은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요. 자, 다시 프레임스로 가서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이제 이재명 씨 테마주가 많이 올라온다. 뭐 왜 올라오는지 당연히 아실 테니까 뭐 굳이 큰 설명은 안 드리겠다. 그러나 이 종목이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재명 씨 테마주 이건 다 인맥주죠, 그죠? 이 인맥주들이 한꺼번에 다 똑같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산발적으로 올라온다. 어떤 날은 토탈소프트, 어떤 날은 동신건설, 어떤 날은 뭐 이제 뭐 수원 INT, 에이텍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올라온다. 프레임스가 올라올 때도 있고 형지 INC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된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키 맞추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강의했던 흔적이 뭐냐면 화천대유 터지기 전에가 여기였는데 요 막대 근처까지 올 거다 그랬어요. 프리엠스는 좀 강한 거라 그랬어요. 이 막대 안으로 들어와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화천대유 터지기 전에, 거기 아니고 추석 전에, 그죠? 화천대유 터지는 바람에 테마주도 떨어진 거 아닙니까? 요까지 올리는 건데 프리엠스가 거래도 많고 좀 탄력이 좋아서 좀 더 센 거다 이랬어요. 대부분은 이 막대 여기 아래까지만 왔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쉬워요. 근데 모르시니까 안 팔고 버티는 거죠.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동신건설. 화천대유 터지기 전에. 거기가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그 밑에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이스타코. 이스타코가 화천대유 터지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매물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걸 늘려볼게요. 어디까지 와요? 그 직전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자 7번 네. 찍어보세요. 그리고 현날도 그랬어요. 여기서는 물타기를 하셨거나 단타 치려고 좀 사셨다 그러면 여기서는 파는 자리다. 그래서 약간 꺾일 거다 그랬어요. 꺾일 거니까 알고 계시라 그냥 키 맞춰 놓는 거라. 재료가 더 센 게 나오면 올라가겠지만 이준석 씨하고 지금 유성열 씨하고 다시 봉합을 했으니 뭐 참고로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자, 종목 3개 봤나요? 이스타코 지금 그렇게. 자, 동신건설 봤죠? 토탈스포트 볼까요? 보시면 차트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화천대유 터지기 전에 여기 있었네요. 거기까지만 오잖아요. 토탈스포트 여기서 매수해서 물렸었다. 그럼 여기서 줄이는 거예요. 손해가 많이 복구가 됐죠.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어디냐 좀 줄이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들고 있거나 여기서 윤석열 씨 망할 것 같아서 이재명 테마주 여기서 샀다. 미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선친입니까? 뉴스 보고서 뒤늦게 산 거죠. 거래 터지고 있는데 꺾여야 되는 자리에서. 이재명 씨 테마주 여기서 매수하셨다.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았다. 빨리 회원가입하세요. 문자반 말고 라이브로. 문자반 말고 라이브로 들어오세요. 네, 가르쳐 드릴 테니까. 팔았어요 여기서. 다시 수산 INT. 이건 조금 높이면 돼요. 여기에요. 여기 있었잖아요. 딱 거기까지 오죠. 서로 키 맞췄던 거라니까요. 이렇게 보면 돼요. 몇 개 더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재명 씨 테마주 중에서 최근에 지난주까지 급등을 했었던 수완 INT, 프리엠스, 동신건설, 기타 등등등 이런 이제 과거 인맥주들 중에 대장주들이 오늘 급락을 했는데 이재명 씨 테마주가 끝나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기술적 분석상 하락하는 위치인데 거기에서 하필이면 코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니까 투매가 나온 거예요. 투매가 나와서 밀린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씨하고 이준석 씨하고 다시 합체를 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재명 씨 판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거든요. 갑자기 이재명 씨 쪽 선대위 사람들이 그 네거티브 좀 안 하다가 요즘 들어서 또 네거티브를 본격적으로 하죠. 네. 안철수 씨는 지도자감이 아니다. 이제 안철수 씨까지 네거티브 들어가요. 이제 안철수 씨 지지율이 확실히 오른 게 맞아요. 이쪽에서 공격을 하니까요, 그죠? 네. 또 네거티브 또 하잖아요. 그래서 막 당황하니까 이쪽에서 또 민주당에서 또 실수하지 않습니까? 네. 뭐냐면 건드린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민주당에서 제일 잘하는 걸 지금 제일 잘하는 게 그런 거였는데 그걸 이쪽에서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지금. 역공이라고 역공. 이쪽에 잘하는 걸 그대로 퍼본 거예요 지금. 자기들끼리 막 내부 총질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지금 민주당. 다 그런 거 아닌데 일부가 자기들끼리 싸운다니까요. 또. 정치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어쨌든 재밌어요. 와 싸움 잘한다. 이재명 씨 테마주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윤석열 씨 테마주도 끝난 게 아니고 지난주에는 윤석열 씨 하도 망할 것 같다 그래갖고 제가 위로해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푹 꺼지니까 저 반대편에 윤석열 씨 테마주들이 또 그래 우리라도 가자. 아이크래프트, 서현, 덕성이죠. 네. 대어목 나오잖아요. 애니농협 신났어요. 푸른저축은행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그냥 금리 올리는 걸로 해서 한번 가볼까 또 들잖아요. 네. 올라오죠, 그죠?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잘 보세요.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줘드릴게요. 안철수 씨 거는 가장 많이 올라온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어제 그 MPK 금요일에 보여드렸죠. MPK 다시 보여드릴까요? 오늘 9% 하락했는데 신용 보여드릴게요. 신용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이래갖고 잠이 오겠습니까 이거. 더 늘었어요. 신용이 지난주 수요일날 1.5%였는데 금요일날 있죠. 이틀 뒤에 4.2%로 늘어났어요. 이분들은 진짜 네. 군인이 되셨으면 진짜 무공문장 한 수십 개만 받으셨을 거예요. 네. 줄어든 것도 있는데 안 늘어난 것도 있고 WI 이런 거 WI 이런 거 보면 신용 많이 늘어났죠. 무서워 죽겠어요. 신용 늘어난 거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광진 실업 이런 거 보셨어요? 신용이 지난주 화요일날 1.2%였는데 목요일날은 3.96, 네. 금요일날은 4.1, 3%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연봉 때리죠, 그죠? 그런데 안철수 세마주가 끝났을까요? 안 끝났어요. 오늘 추천 나간 안철수 세마주가 하나 있는데 제가 회원들한테 일부러 네이버 여기 방송창에다 네이버를 딱 올려놓고 그 종목을 제가 검색을 해드렸어요. 종목명은 뭔지 얘기 못하겠고 문자반영들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니까 잘 참고하세요. 네. 방송창에 띄워놓고 제가 쳤어요. 안철수라고 쳐도 그게 검색이 안 돼요. 우리 회원들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라이브 회원들은 아까 낮에 보셨고 그 종목 쳐놓고 안철수라고 쳐도 검색이 안 돼요. 근데 맞아요. 네. 10년 전에 안철수 세마주가 맞았거든요. 처음에 안철수 씨 새정치한다고 처음에 나왔을 때 2010년 전에 그죠? 네. 그때 테마주였어요. 많이 나왔어요. 상한가 한 3개 나오면 최소한 2-3개는 나왔어요. 그 당시에 3번 이상 갔어요. 3번 이상. 네, 검색해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걸 내가 보여드렸다고요. 네이버 띄워놓고. 제가 종목 얘기 안 했죠 입에서. 그죠? 네. 남들이 모르는 거 사놨어요. 잠깐만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사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철수 세마주가 끝난 게 아닙니다. 저분이 지지율이 지금 15%가 넘었는데 민주당에서 딱 공격하는 거 보면서 저 지지율이 15%가 다 진짜는 아니겠지만 둘이서 합치면 이기는 게 확실히 맞구나. 그래서 양쪽 다 편들을 나눠서 공격을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당을 지지하건 누구를 지지하시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처음에 제가 세게 얘기했었죠. 이 얘기가 기분 나쁘시면 나가라고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정리를 한 거예요. 네. 정치 얘기로 듣지 마시고 그냥 주식 얘기로 들으시라고. 지금이 기회예요. 그러니까 사세요. 떠 있는 거 말고 이게 신용 급증하는 거 말고 뭘 사시라고요? 바닥에 있는 거 사시라고요. 광진실업이 이게 단톡방에서 나간 거예요. 라이브에서는 다른 걸 추천했지만 이거는 단톡방에서 나갔던 건데 보여드릴게요. 라이브에서는 뭐 MPK 안내 이런 걸로 수익을 많이 냈고 광진실업은 한 50%대 수익 나더라고요. 보면 잠깐만요. 요거죠. 네. 1월 4일날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날 추천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바로 그다음 상한가 갔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거의 60% 가까이 올라간 거죠. 네. 이틀 만에 이만큼 납니다. 단타도 바닥에서 치잖아요. 그리고 그랬어요. 마이크 붙잡고 적당히 하시라고. 적당히 하시라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줄이고 나오셔라. 그러면 된다. 네. 더블 멀티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제 1월 이건 저기 작년 말에 사놨어요. 네. 윤석열 씨 그 되게 시끄러울 때 그때 여기서 네. 이것도 단톡방 안철수 연말 연초에 계속 안철수 씨 거 추천했던 거죠. 그리고 라이브 쪽에서는 같은 시기에 나갔던 게 까미엔 씨. 이거는 12월 27일 그리고 1월 6일 날 다 팔았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다 파는 거예요. 그냥 끝냈잖아요. 수익 한 60%대까지 났고요. 분할 매도하면서 잘 끝냈습니다. 편안하게 하죠, 그죠? 이게 선침이에요. 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닥에서 이제 치고 나갈 때는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거고, 아까 이재명 테마주를 쭉 얘기를 많이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자리가 걸리는 자리니까 적당히 팔아라 그 얘기였던 얘기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공지사항 하나 있어요. 지금 김 시장님이 지금 오늘 방송 안 하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는데 사무실에서 네. 제가 조금 더 할게요. 10분만 더 할까요? 괜찮으시면 이번 찍어보시고. 네. 김 실장님 방송도 요즘 많이 들으시는데 오늘 뭐 사정이 좀 있어요. 갑자기 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네. 제가 10분만 더 할게요. 네. 마무리 좀 쳐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아까 이재명 씨 테마주를 보여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는 지금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주식들이 아니에요. 자, 이재명 테마주죠, 그죠? 이게 뭐냐면 앞에서 많이 한 거예요. 해놓고 낙폭과대 반등 나오는 거예요. 이 이스타코가 여기 매물대가 엄청나요. 어마어마해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어마어마해요. 안 팔더라고요. 이스타코 사신 분들 여기서 안 팔고 저항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저항으로 남아있겠죠. 여기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다른 것에 비해서 약하죠, 그죠? 그래서 그래요. 여기에서 신용 늘어난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탐욕입니다. 탐욕. 여기서 주식을 사신 분들이 다 욕심 많다는 뜻은 아니지만 항상 내 것만 보면 안 돼요. 나는 욕심 안 낸다고 딱 100만원어치 사놨는지도 몰라도 100만원어치 사놨으니까 괜찮을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1억, 10억 막 그 이상씩 막 질러댄다니까요.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신용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뭐 크게 많이 줄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힘 못 쓰는 거예요. 올라갈 때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올라와도 정말 강력한 호재가 아닌 이상은 한 번에 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유들은 그냥 적당히 끊어내는 거예요. 매물대를 보면서 툭툭툭 자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런 건 그냥 두는 거예요. 아까 광진실업 있죠? 광진실업을 추천을 여기서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매물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거래 아무것도 없고 그냥 흘러내렸던 건데요. 그럼 목표가 어디겠어요? 이 음봉 어딘가 여기에 있는 매물대까지 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보시면 거래가 없어요. 여기 거래가 많고. 그래서 최대한 세력이 끌어올려서 어디까지 친 거예요? 여기까지 친 거예요. 여기가 어디겠어요? 꼭지. 호재 나오고 꼭지를 찍었을 때 그때 거기까지 그럼 거의 끝난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이게 또 가려면 여기서 눌림목을 또 만들어야 돼요. 눌림목을 만들어서 올라가려면 여기서 최소한 한 달 정도에서 2달은 공사를 해야 돼요.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선거 2달도 안 남았는데요. 그리고 안철수 씨가 혼자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돼요. 그럼 뭐 하겠어요? 단일화를 하겠죠. 단일화 시도를 하든지. 단일화 안 해가지고 만약에 선거에서 지면 두고두고 평생 욕 얻어먹을 텐데요. 단일화에 참여를 할 겁니다. 하든 안 하든. 그죠? 안철수 씨가 혼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럼 뭐 하시겠어요? 본인의 몸값을 최대한 올려서 이분은 기업인 출신이에요. 의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안다고요. 뭘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그거를 비싸게 파는 법을 알아요. 이해되신 분들은 9번 찍어주세요. 큰 기업을 운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분도 어떻게 보면 장사꾼이에요. 기업인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 장사꾼. 네.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그렇게 볼 저기 평범하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계속 이제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 거예요. 네. 본인 뜻대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씨는 안철수씨대로, 그죠? 네. 결론이 뭐냐면 안철수 테마주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과열된 거는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웹스나 그런 것처럼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써니전자 제가 웹스를 왜 어제 금요일에 짜증냈는지 아시겠죠? 그걸 거기서 한 사람들이 저는 사지 마라, 위험하다, 잘못된 거다 그 얘기까지 했는데 맨날 들어서 돌아가면서 웹스 그러는 거예요. 네. 나중에 제가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그만 좀 하라고. 써니전자가 지금 차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웹스 2예요. 웹스 2라니까 차트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디에요? 써니전자가 신용 늘어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요번에 신용이 좀 약간 다른 면은 있는데 정거점, 그죠? 여기 아닙니까? 여기 정거점. 그 다음 여기요. 2017년도에 대선 치러졌을 때 여기 2012년도 대선. 여기서 상한가 한두 개 더 나오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선거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단일화하려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요. 그죠? 이거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봤자 한두 개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여기가 8,000원이에요. 여기가 8,000원인데 6,000원이거든요. 6,000원, 6,200원에서 상한가 하나 나오면 8,000원이에요. 6,200원 곱하기 30% 해보세요. 8,000원 넘죠, 그죠? 네.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날 추가 급등 조금만 나와도 9,000원인데요. 그러면 아코점 제끼는 거예요. 아코점이 8,980원인데 여기서 상한가나 먹자고 그 짓을 해요. 위험한 거를 30% 여기서 더 수익 내겠다, 이걸 지금 사시겠다고요? 바닥에 있는 거 사면 되지 뭐하러 이거 여기서 이거 사요? 널렸는데 지천에. 안철수 씨 후발주자가 윤석열 씨, 이재명 씨 그 대장주 후발주자 다 합친 거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때 2012년도에 있죠. 2012년도에 안철수 씨 테마주 실제 급등한 게 200개가 넘어요. 근데 요즘에 검색하면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 되게 많았고요. 그걸 다 제가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때 막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줄줄줄 외워요. 과열된 거를 뭐하러 건댑니까? 바닥에 지천에 널렸는데. 바닥에 있는 걸 사셔야 돼요. 바닥에 있는 거를. 그리고 하나, 이 얘기 이제 마무리 하나 더 해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이제 방송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바닥에 있는 종목도 선취매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뭘 사시냐? 자꾸 여러분들 관심이 어디가 있냐면 탈모, 가발, 골프 여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TV만 틀면 골프, 가발 아니라 탈모 이러니까. 그죠? 네. 뭐 군대 사비용 20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군대를 갈 수는 없잖아요. 제대했는데 어떻게 또 가요? 그죠? 네. 어떻게 갑니까? 자꾸 보다 보면 계속 골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바닥에 있는 종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막 얘기를 막 해드리고 싶은데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지금.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12월 5일에서 12월 15일 날 그 사이에 추천나온 종목 중에 정책주가 하나 있어요. 네. 여기서 얘기하면 그 종목이 노출이 돼갖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좀 올랐잖아요, 그죠 오늘? 네. 잘 가지고 계세요. 비중 더 실지 마시고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들으셨겠죠, 그죠? 네. 바닥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게 있어요. 오늘처럼 지수가 급락에 나와도 꿈쩍도 안 해요. 오늘 그 테마는 거의 전반적으로 올라왔어요.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테마주가 10개가 안 돼요. 테마 이름을 얘기해버리면 사요. 이제 무방위원들이 돈 버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우리 종목 망가질까 봐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건 뭐냐면 예측 가능한 정책주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골프, 탈모 뭐 이런 거에 지금 시선이 쏠려 있을 때 세력은 뒤에서 딴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사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뭔지 조만간에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오늘 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저희 방에서 매집한 게 2개 있었는데 더 되죠? 네, 더 되는데 요즘같이 지수가 투매나오고 급락 나오는데 토비스 같은 거 수익 실현했습니다. 다 팔았어요. 메타버스 테마주였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팔았죠, 그죠? 네. 이게 작년에 그 메타버스 테마주로 7,000원대에 추천했던 건데 10,000원 돌파 못했어요. 9,900원까지 찍고 그랬는데 아무튼 다 팔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한 30%? 네. 7,000원대 샀으니까 네. 30% 수익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운데 팔았어요. 왜냐면 딴 거 좀 살려고요. 그리고 이게 토비스죠. 나무가라고 이것도 이제 저기에요. 그 메타버스 수혜주인데 요즘 같은 장에 이제 상한가는 안 나왔는데 부드럽게 올라오면서 이것도 잘 올라왔어요. 그래서 막 그 깽가리를 칠 정도의 이제 큰 대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장에 편안하게 수익을 좀 줬어요. 악고점을 뚫기는 뚫었는데 확 제껴야 되는데 안 제끼고 시용만 자꾸 늘어나길래 줄였습니다. 줄인 게 아니라 다 팔았어요. 그 사람들 수익도 좀 챙겨놓은 게 있고요. 대선 테마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대선 테마주만 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수혜주도 해요. 이런 장에 지수가 급락하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앞에 다른 메타버스 테마주도 갈 때는 안 갔고 이제 뒤에서 갔어요. 조용히. 그래서 아무튼 잘 챙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타버스 테마주나 이런 것도 이제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테마주 중에 대선주 말고 이제 메타버스 테마주나 삼성이 지금 투자할 걸로 이제 유력시되는 이제 로봇 관련주들 있죠. 이런 것도 하셔야 돼요. 현대, LG 다 로봇 이쪽에 다 뛰어들지 않습니까? 로봇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제 로봇하고 친하게 지낼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인종인간 뭐 우리 영화에서 보는 뭐 안드로이드 막 그런 거 있죠. 네. 네, 그런 세상이 이미 와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제 그쪽에도 투자를 좀 하셔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중에 되면 그럴 것 같아요. 나 대신에 로봇가 나가서 대신이라고 사람은 집에서 메타버스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거나 그런 세상이 곧 올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그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영화에도 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미래가 이미 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됐냐 안 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 정리 좀 해드리면 한 번 더 해드리면 대선주 이왕에 하시는 거 재밌게 하세요. 뉴스 너무 많이 뉴스에 너무 이제 의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지율 있죠, 지지율. 네. 선거 끝날 때까지 지지율 조사를 안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겁니다. 오늘 보니까 지지율이 이쪽 사람께 좀 좋게 나오면 들었다 놨다 하면서 난리가 나는데 그거를 보면서 투매를 하시거나 추격 매수하시면 돈을 많이 잃어요. 그래서 그 얘기 제가 다음에 또 해드릴 테니까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 그거예요. 현재 뉴스 나오는 거 보면서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3명 다 끝난 거 없으니까 바닥에 있는 거 선침하셔가지고 그죠? 네, 아까 이재명 테마주 올라올 때 딱 걸리는 자리 딱 얘기 드렸죠, 그죠? 딱 그 자리라고요. 전체를 보면 그게 보여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저걸 딱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딱 잡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혼자서 이렇게 애먹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네, 이재명 테마주 제가 알려드린 거 딱 듣고 파셨으면 회비보다 그게 더 돈을 더 많이 버셨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김 실장님 오늘 갑자기 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방송 못 하신다고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아마 내일 아마 하실 겁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